파이썬 코딩 연교시 이번 시간에는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크게 for를 사용하는 것과 while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선 while을 사용하는 반복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우선 반복문을 흔히 루프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 그냥 루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코드도 반복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는 언제까지 반복되냐 그러면 조건이 만족되는 한 계속 반복됩니다. 즉 조건이 만족되는 한 계속 반복되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순간에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while문이 실행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크게 세 가지 순차문이 있었고요. 조건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커다란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되어 나갑니다. 이게 순차문이죠. 즉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실행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while문 바로 위에 있는 명령까지 실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while을 만나는 순간 이제 while을 만났죠.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올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 콜론이 있고요. 그 아래줄에 보니까 여기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2칸 혹은 4칸 정도 이렇게 그 아래쪽도 들여쓰기가 돼 있죠. 즉 들여쓰기가 똑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두 줄이 사실은 이 while문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커다랗게 하나의 큰 의미상으로 하나의 커다란 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또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언제 실행이 되냐 그러면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자, 우선 위에서 첫 번째 줄 실행 끝나고 두 번째 줄 실행하면서 조건을 확인하겠죠. 조건을 확인해서 얘가 참이면 이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순차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줄 실행시키고 두 번째 줄 실행시키고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while문 안에 있는 이 박스 조건이 끝났어요.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명령들이 다 끝났어요. 끝나면은 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시 조건을 확인해서 이 조건이 여전히 참이면 다시 또 실행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 아니면 이게 거짓이 됐으면 즉 아마도 while문 안에서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명령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안에 포함이 돼서 더 이상 조건이 참이 아니게 되면은 요 박스를 건너뛰어서 그 밑에 있는 while과 관계없이 실행되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순차문이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while문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한 간단한 예제니까 여기 보시면은 count라는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count는 뭐다 이렇게. 그 다음에 count에다가 2를 더해주고 자 while문이 끝났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count가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작다. 예, 그게 참이면 얘를 또 실행을 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이 루프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코드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대로 쓰면은 에러가 나요. 얘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아시죠? 그대로 넣고 한번 해볼까요? 에러 나는 거 그대로 놓고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뭐 빨간 줄이 쫙 들어갔네요. 네임 에러가 났어요. 보니까 이름을 읽어보니까 네임, count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이 is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count를
자, 카운트가 10보다 작으면 이죠. 요 조건이죠. 근데 카운트가 지금 여기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얘가 100이 들어있는지 10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좀 더 보니까 카운트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얘가 카운트가 10보다 작으면 이랬으니까 이 조건은 판정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판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얘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고 문법적인 오류가 나서 멈췄습니다. 즉 얘를 제대로 실행을 시키려면 카운트라는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어요. 10보다 작은 5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5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운트에다 5를 넣고, 자, 카운트가 10보다 작으면 첫 번째 줄 카운트 is,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해주고 카운트에다 2를 더해주고 이렇게 쭉 반복해주겠죠. 그러면 5, 7, 9 이렇게 나오겠네요. 11은 10이 넘어가니까 안 나가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처음에 카운트가 5였어요. 처음에. 자, 두 번째 줄 실행하고 세 번째 줄 내려와서 while문에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카운트가 1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운트가 현재 5니까 5는 10보다 작죠. 5는 10보다 작으니까 이게 참이 됐어요. 참이니까 여기를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프린트 이 문장을 실행시키는데 count is 여기까지 출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count 현재 5죠. 5를 출력시켜주고 그리고 끝났어요. 이 줄은. 그 다음 아랫줄로 넘어가서 count라는 변수에다가 count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 2를 더해서 원래 5였는데 5에다 2를 더했으니까 7이 됐고 7이라는 값을 count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자, count는 현재 7이 됐죠. 위로 올라가서 조건을 봅니다. count가 10보다 작다. 이 조건이 참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조건을 또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두 줄을 실행시키다 보니까 count는 7 이렇게 출력해주고 여기 7 2를 더해서 9가 된 걸 count에다가 넣어주고 얘가 다시 조건으로 올라가서 10보다 작은지 봤더니 count는 9인데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이 두 줄이 또 실행되면서 count is 9 count가 9가 됐어요. 여기 9 더하기 2니까 count는 이제 11이 됐죠. 이제 11이 됐어요. 11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이 조건을 봤더니 count가 10보다 작다. count는 11인데 1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됐죠. 이제 거짓이 됐으니까 밑에 있는 요 두 줄짜리 요 블럭을 건너뛰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 루프는 끝났습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while 루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while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나올 거고요. 조건 다음에 콜론이 나올 거고 콜론 다음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가 while문이 작동하는 while 조건이 참일 때 작동하는 명령문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더 이상 조건이 참이 아니면은 while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을 실행시키면서 이 루프는 끝났습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코드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봐두시고요. 반드시 꼭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자, 두 번째 while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앞에 있는 거랑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코드들이 좀 들어간 거죠. 어찌 보면 실제로 우리가 while문을 쓰거나 for문을 쓰거나 if문을 쓰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나만 쓰지는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3 더하기 4는 7이다. 해서 두 수를 집어넣으면은 더한 결과를 내라 라는 이런 이제 더하기용 계산기만 만든다 그러면은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4층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든다. 그때는 더하기가 왔을 때, 곱하기가 왔을 때, 빼기가 왔을 때, 나누기가 왔을 때
다 계산해야 되죠. 조금 더 거기 들어가서 뭐 수학 함수가 가지고 있는 뭐 사인 값이다, 로그 값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간단한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조건과 반복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약간 코드가 길어지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씩 실행시켜 가면서 한번 볼게요. count라는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 줬고요. 두 번째 summation temp 얘는 이제 몇 번, 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바깥 온도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측정해 가지고 이게 바깥 온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한밤중에 혹은 한낮에 한번 측정해 가지고 이게 오늘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온도를 여러 번 재서 여러 번 재는 온도를 더해서 평균 값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값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1시간마다 한 번씩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한쪽에 기록을 해둘 거예요. 한쪽에 기록을 해두고 기록해둔 온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 값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균 값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24번이니까 24번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24번 적어놓고 얘를 이렇게 이제 평균 온도 값을 측정을 할게요. 24번이면 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를테면 한 10번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우선 카운터 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카운터 들어갔고, 자, 온도를 다 더해주는 이 변수 sum temp 이래가지고 얘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온도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하나씩. 자, input 함수를 쓰면은 여기 있는 요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 뒤에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숫자를 치면은 혹은 어떤 문자를 치면은 얘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 temp라는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temp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while문을 사용해서 temp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stop이라는 이 문자열이라면 우리가 stop 엔터 이렇게 쳤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꾸로 스탑이 아니면이에요. 예, 아니면이죠. TMP가 스탑이면 빠져나갈 거고 스탑이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실행을 시켜라 이거죠. 자, 아니면 TMP에는 이제 스탑이 들어가면은 멈추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스탑이라고 쓰면은 이제 정지고 중지고 그거 외에 숫자를 치면은 온도 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TMP에 온도로 이를테면은 뭐 25도 이렇게 25를 쳤어요. 25하고 엔터 친 거죠. 25하고 엔터 이렇게 친 거죠. 25 엔터. 그러면 25가 이렇게 25가 TMP가 들어가서 얘가 정수로 바뀐 다음에 다시 TMP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문자열이었다가 즉 여기 25는 이렇게 문자열 25예요. 문자열 25.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아스키 코드까지 배웠으니까 이거까지 기억하시죠? 앞에 2가 들어오고 맨 앞에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요? 맨 처음에 2라는 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5라는 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계획 문자라고도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 같은데 new line 새로운 줄, 즉 여러분들 엔터키 쳤을 때 키보드가 받아들이는 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키 쳤을 때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그 신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엔터키 치는 게 문자가 아닌 것 같지만 얘를 특수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제어 문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즉 눈에 보이는 A, B, C, D 1, 2, 3, 4 이런 문자는 아니지만 역시 똑같이 문자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엔터키도. 그래서 엔터키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문자를 써서 쓰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역슬래시를 치고 그 뒤에 뉴 라인에서 역슬래시 n 이렇게 써주면 얘가 엔터키를 친 걸로 이제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25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여기 2라는 문자, 5라는 문자가 여기 TMP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TMP에 2, 5가 저장이 되고 이게 문자열이니까 다시 정수로 바뀌어서 정수로 TMP에는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수로 저장을 시켜 놔야지 우리가 그 온도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sum TMP 원래 0으로 초기화되어 있던 그곳에다가 위에 숫자로 바꿔준 TMP 값을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진 값을 다시 sum TM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다시 해줬어요. 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sum TMP는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sum TMP는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이를테면 인풋으로 들어온 값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25도, 그 다음에 20도, 그 다음에 23도 이렇게 세 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5, 20, 23.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얘를 25를 정수로 바꿔서 TMP에 이렇게 들어가죠. 25. sum temp는 원래 0이었으니까 sum temp는 얘는 뭐가 돼요? 25가 되겠죠. 0에서 25가 될 거예요. 0에서 25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아서 얘가 두 번째 20도라는 값을 이렇게 받으면 20을 받으면 TMP가 20이 될 거고 얘가 20이 됐는데 그때 sum TMP는 얼마예요? 앞에서 25로 바뀌었죠. 0에서 25로 바뀌었죠. 25에다가 20을 더해 주니까 45가 되죠. 45. 맞아요. 45가 돼요. 얘가 이제 45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면서 입력을 받아서 23을 받았어요. 23을 받아서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하고 나니까 23이 sum TMP에 또 저장이 되니까 45에서 23을 더해서 40, 50, 60, 68이 되나요? 예, 68. 이렇게 25에서 20 더해서 45 되고 45에서 23 더해서 68 되고 이렇게 온도값이 하나씩 더해지는 게 sum TMP라는 변수가 갖는 값이에요. 즉 얘는 무슨 용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변화되는 어떤 값이 있어요. 자, 템퍼리처 온도값이죠. 온도값을 우리가 10개든 20개든 5개든 계속 입력할 때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저장하는 변수로 sum TMP라는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입력했죠. 지금 한 번 입력하고 또 돌아오면 또 한 번 입력하고 몇 번 했는지를 카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카운터는 카운터 더하기 1. 그래서 처음에 카운터는 0이었는데 여기 한 번 실행하면은 0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가 1이죠. 1이 카운터에 저장이 되죠. 그 다음 또 while 루프가 실행이 되면 그 두 번째 카운터는 1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될 거고 2를 카운터에 저장하죠. 이제 카운터는 2가 됐어요. 2가 됐죠. 그 다음에 또 while 루프를 실행하면 끝나고 또 처음부터 쭉 내려오다가 얘가 2가 저장되어 있는데 1을 더해줬으니까 3이 되죠. 3이 되죠. 카운터는 3이 다시 저장돼요. 이렇게 카운터는 맨 처음에 0이었다가 while 루프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면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1씩 증가되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죠. 마지막으로 여기 TMP에다가
앞에 썼던 거 얘를 한 번 더 써주네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풋 다른 온도를 입력하세요. 처음에 온도 입력한 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온도 이걸 입력하는 거죠. 만약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완료라면 스탑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여주고 입력을 받아서 TMP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while문은 끝나요. 그러면 얘가 계속 반복되면서 스탑이라는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 문자열이 입력되면 정지하고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밖으로 빠져나와서 화면에 이제 온도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온도값은 sum tmp를 카운터로 나눈 값이죠. 요 값이에요. 요 값이 평균 값이죠. 자, 온도를 10번이면은 10개 온도를 쭉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10개 10으로 나누면 그러면 평균 값이 되죠. 요 평균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 주겠습니다. 얘를 그냥 출력을 해 줘도 되고 혹은 여기 문자열이랑 같이 출력을 해 줄게요. 문자열에다가 평균 온도값 이렇게 출력을 해 주죠. 평균 온도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이제 다 됐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편하게 이렇게 괄호를 한 번 더 묶어놨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자, 온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죠. 우선 25도 입력해 볼게요. 25도. 자, 또 입력해 보라 그랬네요. 여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보니까 여기 화살표 작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자, 또 했더니 또 여기 와서 멈추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얘를 실행하면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3 넣어주고요. 이제 그만할까요? 스탑. STOP. 자, 스탑 넣고 엔터 치면은 예, 끝났네요. 끝났고 평균 온도 값은 25도, 20도, 23도 이렇게 했으니까 22.6666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2.666666도가 평균 온도 값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while 예제까지 살펴봤죠. 이제 while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알았고요. 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while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달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x가 10보다 작으면 이걸 실행하라 그랬죠. 그런데 프린트 x는 얼마다 이렇게 나왔죠. x는 찍어준 다음에 x에다가 x 더하기 2를 했어요. 자, 그럼 얘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무슨 문제가 생기려나? 예. x가 10보다 작을 때 얘가 계속 실행이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좀 정상적인 코드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쪽에 지금 x에 대한 제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예, 여기 보면은 요 구문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자, 얘는 정상적인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에 대한 조건이 없기는 한데 위에다 x에 대한 조건을 어떤 값이든지 넣어주면 돼요. 10보다 작은 어떤 값? 0 한번 넣어줄까요? 0. x를 0을 넣어가지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했더니 0, 2, 4, 6, 8 이렇게 잘 실행이 됐죠. 8까지 실행되고 x가 8에서 2를 더해서 10이 되는 순간 x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while문에서 빠져나왔죠.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한 루프가 생기는 거죠.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x 이퀄 0 얘가 계속 지금 왼쪽에 보니까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야.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컴퓨터는 몰라요. 이 안에서 지금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얘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x에다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는 거예요. x가 10보다 작다. 이 조건을 봤더니 맞아요. 맞으니까 얘를 실행하죠. x는
그 다음에 x 값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봐요. x가 10보다 작으냐? 맞다. 이것도 실행해주고 또 조건 보고 실행해주고. 자,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컴퓨터가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기가 꺼지거나 컴퓨터 자원을 모두 다 사용할 때까지. 즉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버그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우선은 강제적으로 여기서 종료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돌고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면은 강제 종료를 해요. 강제 종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요. 지금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데 얘는 무한 루프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기본적인 while 조건 안에서는, while문 안에서는 이 조건문을 false로 만들 수 있는 이 명령 구문이 while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x = x 플러스 2라는 이 조건이 빠져버리면은 얘는 영원히 반복하는 그런 이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들을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막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똑같이 했는데 뭐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인데, 요 한 줄을 빼먹으면은 이게 이제 무한 루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한 줄을 빼버리면.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제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while문 뒤에 있는 조건이 있고요. 요 조건을 거짓으로, false로 만들 수 있는 그 구문이 while문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은 이제 무한 루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무한 루프에 빠졌으면, 이미 무한 루프에 빠졌으면 강제 중단을 시킨 다음에 while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조건을 false로 만들 수 있는 구문이 안에 여전히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조건 지정이 잘못되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제로 트립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x = 10이라는 값을 잘못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값을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잘못 준 거예요. 잘못 줬더니 뒤에 while문에서 x가 10보다 작은 동안 x는 해서 x 값을 출력을 해주고 x에다가 1씩 증가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를테면은 x가 0이었으면은 x는 0 출력하고 그 다음에 1 증가해서 x는 1, 그 다음에 x는 2, 또 1 더해서 x는 3, 그 다음에 1 더해서 x는 4. 그래서 x는 9까지 출력하겠죠. x는 9까지 출력한 다음에 x는 9 더하기 1에서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이 조건이 거짓, false가 되니까 빠져나올 텐데, 처음부터 x가 10이라는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x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while문에서 x가 10보다 작으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거짓이 됐죠. while문 안에 있는 거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위에 있는 x = 10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건 지정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while문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죠. 논리적인 오류. 그리고 이가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이렇게 딱 어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야 되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을 때 조건문하고 반복문의 조건, 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x에다 어떤 값을 넣고 이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x가 2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고 다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패턴을 찾아서 이 조건이 절대로 false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를 찾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이제 관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을 관찰한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 트림 루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반복문은 이제 루프라고도 하고요.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코드도 반복돼서 실행이 됩니다. while 루프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